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생생한 일본어 해설 시간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매일 교과서만 파다 보면 막상 현지인들이 진짜로 읽고 쓰는 살아있는 문장을 딱 마주쳤을 때 덜컥 당황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날것의 자료를 파헤쳐서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비교적 술술 읽히는 일상적인 뉴스 기사에서 출발해서 아주 딱딱하고 공식적인 웹사이트 이용 약관이라는 비즈니스 텍스트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 다룰 내용 짧게 짚고 가죠. 실전 읽기부터 시작해서 뉴스 어휘와 필수 문법을 챙기고요. 그 다음 웹사이트 용어랑 비즈니스 어휘까지 싹 훑어본 뒤에 핵심 요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오늘의 실전 일본어 읽기입니다. 편집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실제 일본 뉴스 기사의 한 토막이에요. 뜻을 완벽하게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걸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하노 히오 마에니 카네이쇼누 오쿠르 사교데 이소가시. 고가츠 주가와 하하노 히 데스. 니혼데와 오오쿠노 히토가 오카아상に カーネーションなどの花をプレゼントします。茨城県神栖市の農家は15種類3万ぐらい. 자, 어떠세요? 하하노 히, 즉 어버이날이나 카네이션 같은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셨죠? 일본에서는 5월 10일 무렵 어머니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준비하느라 꽤 바쁘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자, 이제 이 문장들을 아주 잘게 쪼개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문에서 꼭 챙겨야 할 두 번째 파트, 뉴스 지문 핵심 어휘입니다. 먼저 뼈대가 되는 단어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겠죠? 뉴스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명사이자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딱 하고 있는 단어, 바로 농가입니다. 일본어로는 노가라고 읽어요. 농사 짓는 가정이나 농민을 뜻하죠. 이 단어가 기사에서 진짜 재밌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무려 3만 송이의 카네이션을 준비하는 주체가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바라키현 가미수시의 농가라고 콕 집어주니까 뉴스의 현장감이 확 살아나는 거죠. 어휘를 잡았으니 세 번째 파트, 뉴스 지문 필수 문법으로 넘어가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뉴스 기사를 보면요. 평범한 문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진짜 훌륭한 문법 표현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나열에 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A와 B라고 할 때는 A 또 B라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카네이션 나던 하나, 즉 카네이션 등과 같은 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도너는 단순히 항목을 줄줄 읊는 걸 넘어서 카네이션을 비롯한 이러이러한 꽃들이라는 풍부한 묘사적 느낌을 줍니다.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이 기사의 제목에도 쓰인 문법인데요. 바로 오마에입니다. 어떤 큰 이벤트나 시기를 앞두고라는 뜻이에요. 기사에서는 하하노 히오 마에니, 어머니의 날을 앞두고라고 쓰였죠. 이거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어떤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릴 때 기자들이 진짜 즐겨 쓰는 아주 클래식한 구조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일본 뉴스 기사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좋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사 본문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기사를 읽으려고 일본 웹사이트에 딱 접속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사 읽기도 전에 갑자기 화면 위로 팝업창이나 안내문이 확 뜨면서 가려버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맞습니다. 진짜 현실에서의 독해는요, 이런 뉴스 기사들을 꽁꽁 싸매고 있는 디지털 안내문과 약관을 무사히 총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파트, 웹사이트 이용 약관 읽기입니다. 이제 아까의 일상적이고 부드러운 일본어에서 벗어나서 아주 딱딱하고 형식적인 웹사이트 약관의 세계로 훅 건너가 볼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기사를 보기 전 마주치게 될 안내 문구를 원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고이온이 아따때, 스데니 주신 계약고 테이케츠 사레테 이를 바이와 베토노 고계약기야 추이카노 고스탕와 히치와 아리마센. 이용에 앞서 이미 수신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이나 추가 부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와, 어떠세요? 갑자기 무슨 법률 문서처럼 팍팍한 행정적인 리듬이 느껴지시죠?
문장의 난이도가 갑자기 껑충 뛰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5번째 파트에서 이 비즈니스 실전 어휘들을 확실하게 부숴보겠습니다. 한자도 많아지고 표현도 엄청 정중해졌죠. 이 복잡한 텍스트를 완벽하게 정복하기 위해 핵심 비즈니스 어휘 2가지만 딱 짚고 갈게요. 첫 번째 단어는 takeits입니다. 우리말로도 체결이라는 뜻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약속을 하다나 맺다 같은 쉬운 동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나 웹사이트의 공식 계약에서는 무조건 이 체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수신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아주 엄격하고 공식적인 의미로 쓰인 거죠. 다음은 부담, 후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담 또는 비용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단어 앞에 고가 붙어서 고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어에서는 고객의 행동이나 고객에게 지우는 짐 앞에 존경에 적두어 고나 오를 붙여서 극도로 정중한 비즈니스 언어를 만듭니다. 고객님께서 추가로 부담하실 비용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아주 깍듯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약권을 다 읽었으니 이제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야 뉴스를 볼 수 있겠죠? 화면을 보면 요토노 센타크, 즉 용도 선택이라는 필수 항목이 나옵니다. 3가지 옵션이 있어요. 세다이, 코진대, 세대나 개인용, 지교대, 사업용, 그리고 각고대, 학교용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정확히 분류해서 클릭해야만 기사로 넘어갈 수 있게 설계된 거죠. 결국 우리가 그 카네이션 뉴스 기사 하나 읽으려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1단계로 이용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요. 2단계로 자신의 사용 용도와 지역을 선택한 다음 3단계로 다 확인했다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딱 해야만 비로소 기사 본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독해를 넘어 일본어 디지털 환경을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생생한 사례인 거죠. 오늘 정말 알차게 달려왔네요. 마지막 6번째. 학습 내용 총정리입니다. 따뜻한 일상 뉴스부터 클릭을 유도하는 엄격한 비즈니스 텍스트까지 다뤘는데요. 솔직히 이 4단어만 오늘 확실히 기억하셔도 대성공입니다. 뉴스 기사의 현장감을 더해준 노가, 농가, 계약의 무게감을 보여주는 공식 용어 테이켓츠, 체결, 금전적인 책임이나 짐을 아주 정중하게 표현한 푸탄, 부담을 비용, 그리고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 목적을 묻는 요도, 용도까지 발음과 뜻 꼭 눈과 귀에 익혀두세요.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일본 웹사이트를 서핑하다가 무심코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동의함을 딱 누르실 때 내가 지금 정확히 어떤 계약을 테이켓츠, 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언어학습은 절대 교과서 안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치는 디지털 세상 속 텍스트 전체가 바로 살아있는 교재거든요.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일본어 텍스트들을 자신있게 해독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유익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